네. 그 얼굴에 통증은 있으신가요? 통증 있어요. 통증이 있으시고 예, 말도 어둔하고. 말도 어둔한데 이제 MRI 상으로 뇌에 실질적인 문제는 없으시단 말이다, 그죠? MRI 다 찍었어요. 근데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 지금 따로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의원에서도 계속 침도 맞아보고 네. 저기 그랬거든요. 지금도 또 한의원 다니고 있고 또 저기 대원병원 다니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없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계속 어쨌건 통증이랑 마비감이 있으시다, 그죠? 그리고 이게 아래 턱이 차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턱이 빠지는 양상. 예, 그리고 문 열려도 내려와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입이 벌어지시고 그리고 음식도 못 씹어요. 음식도 못 씹으시고 일단은 거의 안 씹혀요. 지금 말씀하신 양상으로 봐서는 증상이 아주 심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양상들의 그 통증이 있거나 혹은 이 운동상의 불편함이 있거나 하는 게 1차적으로 심할 때는 뇌의 실질적인 병변이라서 이제 보통 뇌경색이나 중풍 양상일 때 문제가 되는데 그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네. 지금 양상에서 의심해 볼 수 있는 턱이랑 이 뒷목의 문제거든요. 아, 근데 저기 신경검사 얼굴 다 했었거든요. 네네. 1차 신경검사상으로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고요. 그게 MRI 찍고 얼굴 신경검사 전체 했어요. 근데 네. 안 나타나요. 신경검사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통은 턱관절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일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치료를 해야 된다면 네. 턱이랑 이 경추라고 부르는 경추 1번, 2번 이 레벨에서 지금 그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턱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을 하셔서 경과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병원에서 연골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요? 예. 그 무릎 연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한쪽만 수술을 하자고 제의를 받으셨고요. 예. 뭐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신 편이세요? 아니, 운동은 안 하고 다리가 좀 뒤틀어졌어요. 좀 비틀어졌어요. 예. 뭐 연골 수술은 뭐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데 연골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무릎이 굉장히 좀 그 튼튼한 관절인데 그 무릎을 이어주고 있는 위아래 근육들이 역할을 많이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물구나무를 섰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손이 발이고 이 손 위에 있는 쪽이 이제 이 무릎 쪽에 있는 정강이 쪽이나 이런 종아리 쪽의 근육을 좀 보시면 사실 그냥 걸어다니는 행위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육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사용하시다 보면 혹시 이렇게 내과적으로 이렇게 뭐 먹고 자고 이렇게 뭐 대변 소변 보는데 이상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 뭐 내과적인 것과 동반돼서도 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삐뚤어진 근육들이 뭐 또 어느 쪽에 경직된 근육들이 그 무릎에 그 불균형을 만들어서 뭐 연골도 다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뭐 원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연골을 잡아주고 있는 위아래 근육들이 좀 역할을 좀 해야 되고요. 어민들 같은 경우에 임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깥으로 좀 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살다 보면은 근육의 혈류 공급량이 떨어지면서 발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양상이 좀 생기는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휘면서 걸을 때 무게중심이 못 잡다 보면 반대적으로 이 바깥쪽 무릎 쪽에 근육들이 많이 좀 쓰여지게 되면서 그쪽이 단축되면서 이렇게 오다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연골이 상하고 그럴 때 수술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주변의 근육들이 굉장히 혈액 공급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서 이제 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인이 그 아픈 부위에 손상이 있다기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뭐 수술을 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없이 그 주변에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줘서 치료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침치료를 통해 가지고 근육에 자극을 주거나 또는 혈류량을 늘릴 수 있는 치료들을 많이 하고요. 또는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아까 그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는 양상도 좀 보이지만 이제 피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잘 안 될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좀 동반되면서 올라간 혈관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영양이 좀 떨어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쥐나는 쪽으로 이렇게 경직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수술을 고려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정도의 외상의 기억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다리로 가는 혈류량에 문제가 있으면서 변형이 좀 동반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 치료나 약물 치료나 그 하지정맥류 주변을 이렇게 뭐 따주는 치료라든지 또는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좀 사혈해주는 치료 방법도 있고 해서 이렇게 피 돌리는 양상에 대한 치료들을 먼저 선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증상 개선이 되면 수술 없이도 근육의 기능으로 충분히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서 일단 그 다리의 모양새나 또는 내 내과적인 가발거는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침 맞으면 낫겠지라는 개념보다 좀 정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치료 아니라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침 치료나 뭐 정열 치료나 또는 부항 치료나 뜸 치료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는 내과적으로 피 돌아감이 안 좋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기거나 무지외반증이 생긴 거는 좀 장시간의 치료를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수술이 간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술은 그냥 모양을 이쁘게 해주는 양상에서 유리하게 해주는 거고 그거를 기능적으로 해주는 거는 그 다리에 피가 가는 양상에 문제가 생긴 트러블을 조정해주는 치료들을 한방적으로 적극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뭐 유발 요인, 뭐 악화 요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은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는데 네네. 농사일을 한 50년 이상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는가. 아버님이 생각에는 좀 많이 쓰면서 좀 손상된 것 같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지금 네. 키도 네. 젊었을 때보다 한 4cm 내지 5cm가 줄었거든요. 네네. 혈압이나 당뇨는 없습니다. 네, 건강하신데 예, 뭐 술, 담배 과하지 않으시고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뭐 앞서도 두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좀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예, 예. 사실 머리 끝이나 발 끝이나 우리가 이제 순환에 있어서는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발부터 좀 손상이 오는 경우가 몸의 입장에서는 있는데요. 무슨 예. 얘기냐면 이 팔다리는 가지에 해당하는 곳 아닙니까? 나무로 따지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혈류순환에 여유가 없으면 팔다리 쪽에 혈액량을 좀 줄여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내 몸이 예. 내장의 오장육부의 어떤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을에 겨울에 낙엽을 지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팔다리의 혈류량을 좀 줄이면서 예. 더 중요한 곳에 혈액을 공급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곳이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이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 중에 혈관의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혈관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근육을 많이 썼던 썼지 않았던 이제 근육의 혈액 공급량이 잘 안 되면서 이 발바닥 뒤에 보면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이어지면서 이 종아리로 이어지는데 이 종아리의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제 그 뼈의 부착 부위에 해당하는 발바닥의 통증이나 또는 냉감이나 저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처럼 뭐 일을 많이 하시는 일이 발바닥만 쓴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체력이 좀 소진되시면서 연세가 드시다 보면 근육량이 줄면서 혈액 공급량이 좀 떨어질 때 뭐 하지정맥류나 이런 게 좀 유발되면서 종아리 쪽이 위축되면서 발바닥이 아프니까 이 발바닥이 좀 시리고 아프다고 발바닥만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종아리 쪽에 마사지도 해주시고 자극도 주고 찜질도 하시면은 이 발바닥의 혈류량이 좋아지면서 나아지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릎이 아프시다고 무릎하고 정강이 쪽을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사실 아픈 자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는 제일 불편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무릎하고 여기- 정강이 만나는 자리라고요? 예, 무릎팍하고 아니 이렇게 그 오목 이렇게 뭐 무릎팍 중간에 있는데 그 밑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주로 앞쪽이에요? 아니면은 앞쪽이요. 앞쪽에 가까워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들어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치료를 그러면은 주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침 맞았어요. 아, 네. 침 치료하셨어요, 어머니? 네. 네네. 잘하셨습니다. 침 치료하시면서 지금 이전에 비해서 지금 통증에 좀 경감이 있으신가 봐요?
저기 부항을 뜨고 나면 있잖아요. 네네. 좀 덜해요. 그러다가 또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무래도 부항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혈류순환에 개선이 있으니까 아마 통증이 있었던 것 자체가 혈류순환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러면 예. 정강이랑 무릎 쪽 통증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우선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어머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릴 텐데요. 가까운 한의원을 또 찾아가 보시고 또 이왕이면 이쪽 궁골격 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네. 꼭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 어머님 일단 그러면은 그 잠시 전화 연결 끊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머님. 네. 네, 지금부터 어머님 이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더 드릴 테니까요. 네. 네, 원장님 의견 잘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점 네. 생기시면은 또 지금처럼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준 원장님 또 어머니가 정강이 부분에도 통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지금 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사실 무릎인지 정강인지 사실 구분을 잘 안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강이 쪽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운동 선수들이나 또는 이렇게 군인들한테 이제 많이 걷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강이 통증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근데 어머님도 사실 궁금해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뼈 때문인지 인대 때문인지 뭐 여기 어디에서는 염증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근육통이라고 그러고 이제 얘기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의사마다 소견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느 거 하나를 딱 지목하지 않고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나 또는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아픈 통증이기 때문에 뼈가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인대가 아프다 뭐 다 비슷하게 통용돼서 할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여기 가면 이 소리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정강이 통증이 흔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뭐 앞쪽이나 뒤쪽이나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장님 구체적으로 정강이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정강이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경골하고 비골이라고 이제 뼈를 정강이 쪽에 있는 뼈 두 개를 말하는데 그 경골이라는 뼈를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쪽에 어느 근육이 더 세게 이 골막을 잡아 뜯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증의 부위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쪽, 앞쪽인지 약간 뒤쪽에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들을 예전에는 이제 피로골절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정강이 스플린트, 신스플린트라고 하는 병명으로 이렇게 흔히 불렀었는데 이런 정강이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근육이 잡아당기는 거니까 근육의 부조화이고요. 근데 이런 게 더 잘 생기는 분들은 골의 밀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체중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특별히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긴다 그러면은 골 밀도에 관한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앞서 어머님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시청자님처럼 그 부항을 하고 나면 좀 더 나아져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혈류순환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오다리 같은 형태의 이제 그 내반슬이라고 하는 이제 무릎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 무릎 아래쪽 정강이를 잡고 있는 근육의 불균형들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 어떤 근육을 특별하게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근육이 결국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정강이 쪽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개중에는 나한테 맞지 않은 신발인데 적절하지 않은 신발, 너무 뒷굽이 낮다든지 너무 높다든지 하는 신발을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광고에 어떤 신발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썼는데 그게 오히려 나의 통증을 만들어내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발들도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겠습니다. 네, 낮은 골밀도와 혈류순환 또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연관된 질환도 있을까요? 예, 질환들을 이제 앞서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신스플린트라는 이제 표현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신스플린트라는 표현이 워낙 이렇게 광범위하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근육의 문제다 아니면 뼈의 문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사실 제일 좋을 텐데 사실 이게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게 뼈나 골막의 문제가 이렇게 뼈에 문제가 나타나 버리면 피로골절이라고 하면은 바로 나타날 텐데 그러지 않고 CT나 MRI 상으로는 또 비용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해부학과에서 하는 이제 본 스캔, 이제 뼈 스캔 방사도 동위 원서, 이제 방광기가 짧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몸에 해롭지 않게 해서 사용하는 이제 본 스캔을 하면은 그 부위가 세포 활성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이렇게 까맣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통증의 부위와 일치하게 이렇게 증상들이
그 영상의학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단명을 이제 보통 내리게 되는 게 이제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내측 경골 이제 피로 증후군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만약 골절이 소견이 보이면 피로 골절이 아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신경 포착의 문제로 보고 또 이제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구획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예전에도 물론 정강이 통증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걸 다 싸잡아서 뭐 비타민 B1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각기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각기라는 표현이 이제 한의학 용어인데요. 이제 각기병이 정강이 통증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뭐 통증과 관련된 질환들 다양하다라는 걸 살펴봤는데 저는 특히나 이 가운데서 구획 증후군 좀 생소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구획 증후군 되게 이제 그 이쪽 분야가 아니면 되게 네. 낯설 수가 있어요. 이게 스포츠 의학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제 근육은 근막이라고 하는 마치 소세지 껍질과 같은 구조물에 쌓여 있는데 근육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근육이 이제 팽창을 합니다. 하지만 근막이 그거에 늘어나지가 않아요. 특히 정강이 같은 데 있는 그 구조물에서는 이 좀 약간 이제 보기 좀 사나워 보일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요. 단면을 잘라봤을 때 뼈를 지금 보이는 그 큰 뼈가 그 경골이라고 하는 우리 정강이 뼈인데 정강이 뼈 사이에 근막으로 이렇게 분해기 되어 있는 근육의 다발들이 보이죠. 그 근육이 팽팽해져 있으면 그 근막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 근육 안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 이렇게 찝힙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이렇게 압력 때문에 통증을 크게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골, 정강이 뼈의 바깥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안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구획 증후군도 정강이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인자인데 이런 경우는 급성으로 빨리 그 압력을 줄여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절개한다든지 압력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죠. 네, 네. 뭐 생소하긴 하지만 구획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통증 질환인 만큼 잘 관리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획증후군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압력을 낮춰주는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강이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 빠른 치료가 동반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한방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일단 한의원에 오시면 정강이 통증 부위에다가 이제 바로 침 치료를 들어가는데요. 침 치료 자체의 효과가 근육의 불균형이 있을 때 그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어느 쪽에 밸런스를 잡아주는 효과 자체가 그 근육의 근복이나 또는 근육의 시작 부위 또는 끝나는 부위에다가 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침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뜸이나 또는 전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시청자분처럼 그 혈류순환 자체의 문제를 그 부항이라고 하는 이제 음압을 걸어줘가지고 강제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써가지고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근육에 도움이 되는 이제 한약이나 또는 그 환부에 직접 약침 한약재를 추출해서 만들어낸 약침 주사액을 사용해가지고 보다 빠른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 방법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침 치료부터 뜸 치료, 부항 치료가 동반된다면 아마 증상 개선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정강이 통증 앞서서 원인을 살펴봤을 때 근육의 과사용 혹은 구조적인 문제, 또 혈류 순환 저하가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장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역시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네. 근육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늘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운동량이 모자라서 생겼다기보다는 그 근육이나 또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제대로 늘어나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스트레칭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정강이 자체를 이렇게 발목을 아래로 굽히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정강이를 스트레칭하는 이제 자세가 되겠는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발바닥이나 종아리 또는 그 허벅지 앞쪽까지 골고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이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타나는 정강이 통증을 줄여주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근육 자체를 지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쪽 통증이 있다고 할 때는 경골이 자꾸 바깥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가해진다거나 또는 경골이 바깥쪽이 아프다고 할 때는 경골이 자꾸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억제하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기 때문에 테이핑으로 그거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사진으로 보셨다고 해서 그냥 마냥 따라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두 가지 테이핑을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고정시키는 형태의 테이핑을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거는 이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뭐 한의원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조언을 얻으시면 뭐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크게 보탬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